하는 아내 고영숙. 남편과 함께 곱창 장사를 하며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남편의 자전거 사고. 다리가 어디 부러졌나? 이 정도 생각하고 느긋하게 갔어요, 병원에. 몸이 안 움직인다고 했을 때 그때 저는 진짜 앞이 깜깜했어요. 1년여의 병원 생활 끝에 중증장애 1급 판정을 받은 남편. 한순간에 네 식구의 가장이 된 그녀는 오로지 혼자 힘으로 곱창 장사를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옛날바를 수발을 들어야 되고 또 저녁에는 나가서 장사를 하고 힘들죠. 진짜 힘들어요. 남들은 24시간 일하지만은 나는 내 생각에 48시간 일하고 살 정도로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홀로 곱창 장사를 시작한 지 6년째. 가족을 위해 그녀는 오늘도 씩씩하게 거리로 나섭니다. 힘들 때도 많지만 나 아니면은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요? 또 남편도 어떻게? 내가 무너지면은 우리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제가 굳건히 마음 먹고 악착같이 살아야죠. 가족은 나의 힘. 고영숙 씨를 소개합니다. 소문에 벌써 그 장사하시는 동네에서 항상 웃는 얼굴로 너무나 화사하다 하고 소문이 났는데 뭐 딱 뵈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저 얼마 전에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고 또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데 네.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밝은 표정을 가지실 수가 있을까요? 비결이 있다면은요? 제가 좀 성격이 낙천적이에요. 네. 맛있는 곱창을 사러 오시는 분들한테 우울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예, 다 네. 사람 사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긍정적이고, 예. 네, 낙천적이고. 오늘 그 하실 얘기가 저마다의 고통인데요. 예. 어떤 얘기가 될지 조금만 알려주시면. 예, 제가 살아보니까 저만 힘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저만 기쁜 일이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구 가슴마다 다 고통은 있기 마련인데요. 자, 이 소중한 얘기를 또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박수를 청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곱창 파는 아줌마 고영숙입니다. 처음 강연 백도시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많이 망설였어요. 뭐 딱히 이룬 것도 없고 제가 자랑하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여야 할까 생각했죠.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건 제가 진짜 열심히 살고 있다는 그거예요. 제가 왜 열심히 살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이 사고가 나기 전 저희 가정은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체육관을 경영할 정도로 남편의 건강은 굉장히 좋았어요. 체육관을 접고 중국집을 거쳐서 갈비집을 거쳐서 노점 장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한 6년간 열심히 가게를 차리려고 열심히 돈을 벌면서 저금도 하고 장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보고 이제 노점 장사 그만하고 가게를 하나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게를 알아보러 다니는 중이었어요. 운동을 했던 사람이라 성격이 고집이 세고 좀 그랬지만 그래도 자상한 면은 있었어요. 제가 결혼 생활하고 쌀 한 번 사보지 않고 세금 한 번 내보지 않았어요. 남편이 다 해줬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날 2009년도 6월 19일이었어요. 그날도 연아빠가 한 2년간 자전거를 그렇게 열심히 타더라고요. 너 그날도 자전거를 타러 간다고 갔다 오겠다 그래서 잘 갔다 오라고. 그리고 저는 쉬는 휴일이니까 조금만 더 자야지 하고 누웠어요. 잠깐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전화를 보니까 119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께서 지금 자전거를 타시다가 다쳐서 병원에 응급실에 있으니까 보호자분께서 오시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다가 다쳤으면 어디 팔이나 부러졌나? 아니면 다리가 어디가 부러졌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 저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응급실을 갔는데 남편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누워있는 모습이. 그래서 한참을 찾아보니까 다쳐도 많이 다친 사람들이 누워있는 그 자리에 누워있더라고요. 근데 가서 보니까 멀쩡하게 누워있는 거예요. 어디 피난 데도 없고 긁힌 데도 없고 그냥 사람 이렇게 잘때같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를 보더니 아픈 곳은 없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이제 간호사가 남편한테 소변줄을 끼우는데도 저는 그렇게 심각성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주오는 자전거 타던 할아버지를 피하다가 얘네 아빠가 피해주다가 넘어져가지고 목뼈 3, 4번이 경추 신경을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한 15일이 있었어요. 15일 정도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올라왔어요. 일반 병실로 올라왔는데 어느 날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시더니 남편분께서는 앞으로 걷지도 못하고 손수 밥 먹는 것도 힘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그런 건 저는 드라마에서만 봤지 이런 게 진짜 나한테 그런 말이 떨어지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아주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나는 재활만 열심히 하면 일어설 줄 알았죠. 선생님을 붙잡고 선생님 못 걸으면 휠체어가 걸어주지만 한 손만이라도 움직이게 해달라. 한 손만 움직여도 밥이라도 먹게끔만 해달라고 선생님을 붙잡고 울었어요. 근데 그때 그 심정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래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발가락을 까딱하고 움직이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전. 그래서 선생님을 쫓아가서 선생님, 우리 아저씨가 지금 이렇게 발가락을 움직였는데 어떻게 된 거냐니까 선생님께서 꾸준한 재활 치료를 하면은 차츰차츰 좋아질 거다. 저도 우리 아저씨한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선생님 말씀대로 꾸준한 재활 치료를 하면은 차츰차츰 좋아질 거다. 그렇게 위로를 해주었죠. 그래서 제가 3개월간을 남편 옆에서 병간호를 했어요. 3개월간 병간호를 했는데 차도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남편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가정은. 내가 이렇게 얘 아빠 옆에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간병인한테 맡기고 노점 장사를 다시 시작했어요. 3개월 만에. 6년 동안 가게를 얻으려고 모아둔 조그만 돈은 있었지만 앞으로 들어갈 병원비와 간병비, 아이들 학비, 생활비를 생각하면 제가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 됐기 때문에 노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암담한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얘 아빠 쓰러져 있는데 나라도 일어나서 내가 내 가정을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저는 열심히 노점 장사를 하면서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남편은 그동안 병원 생활을 하면서 1년의 병원 생활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장사가 끝나면 새벽 1시경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서 그 활동보조 하시는 분이 10시 반이면 퇴근을 하세요. 그러면 침대에다 눕혀놓고 가면은 남편은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빨리 와야 되잖아요. 집에 빨리 와가지고
이제 저도 집에 들어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앞치마만 벗어 던지고 그냥 자고 싶어요. 그래도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남편 베개라도 다시 베어주고 또 욕창이라도 생기지 않게 옆으로 돌려줘야 되고 또 소변도 빼줘야 되고 그렇게 이제 남편 시중을 들어주고 저 이제 잠을 청해요. 잠을 청하고 자다 보면은 남편이 밤에 자다가 엄청 불러요, 진짜. 그러면 잠을 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잠을 자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남편을 또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남편한테 소명하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아침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고 나서 남편한테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 저도 이제 장사를 하니까 야채도 사야 되고 시장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시장에 가락산 가가지고 야채도 사고 장을 봐가지고 와서 또 남편 점심을 먹이고 남편을 보살피다가 4시쯤 간병인이 오면은 제가 이제 장사 준비를 해요. 장사 준비를 해서 차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빠뜨리면 장사가 안 돼요. 갔다가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장사를 잘 챙겨가지고 이제 가면 차에 앉으면 벌써 그때는 제 체력이 소모가 다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아, 이 체력으로 내가 오늘 또 어떻게 가서 장사를 하고 와야 되나. 그렇지만 가야 되잖아요.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벌어야 되니까. 회의도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나 지금 친구들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녀야 되고 내 건강을 생각해서 운동도 해야 될 나이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회의도 들어요. 근데 뭔가 마음이 편하면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두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럴수록 제 몸을 더 바삐 움직여요. 바삐 움직여야지 이상한 생각도 안 들고 우울한 마음도 안 들고 남하고 비교되는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베개만 다면 자게끔 일상생활을 아주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바쁘게 일상생활을 살면서 가장 위로받는 거는 손님들이에요. 제가 그 자리에서 11년간 지금 노점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단골들도 많이 생겼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다니다가 시집간 딸들이 친정 동네에 오면은 제 차를 보고 너무 반가워요. 아줌마 아직도 장사를 하시느냐고. 그리고 또 이제 손님들, 너무 고마운 손님들이 많죠. 거기 이제 큰 마트가 있는데 장을 봐가지고 오는 길에 아줌마 곧 식사 안 하셨으면 이거라도 드시라고 장 봐온 것도 주시고 또 뭐 김밥이라도 사다 주시고. 근데 저는 손님들한테 얻어먹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복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손님들한테 받지만은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그냥 손님들한테 받을 수 있는 건 단지 한 가지. 제가 맛있는 곱창을 볶아서 손님들한테 대접하는 거, 아니 파는 거, 그거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내 식구가 먹는다는 생각으로 맛있게 볶아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손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단골 손님들하고는 이제 서로 친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느 가정이든 다 평범해 보여도 그 가정을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근심, 걱정, 고통이 없는 가정이 다 없더라고요. 돈이 많으면 형제들 간에 다툼이 있거나 아니면 남편이 잘 나가고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줘도 부부 간의 관계가 소홀한다거나 아니면 자식 간의 문제로 인해서 어느 가정이나 다 문제가 있는 그런 손님들을 제가 많이 그 얘기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을 수발하면서 곱창 장사를 하면서 진짜 너무 힘들게 6년을 지금 지났어요. 그렇지만 어떨 때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에 내가 무너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은 우리 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느 가정이나 어느 누구나 근심 걱정이 없는 가정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손님들한테 많은 위안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손님들한테 위로를 받으면서
이 역경을 헤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서 있게 된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들고 비참할까? 나는 왜 이렇게 풀리는 일이 없을까?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완벽한 가정은 없어요. 근심 걱정 없는 사람도 없어요. 고통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고통을 견디고 살 뿐이에요. 그러나 가끔 서로 그 고통을 서로 나누면서 고통이 있는 사람의 어깨를 토닥여 주면서 그 고통을 나눌 때 서로 힘과 용기를 얻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진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좋은 날이 있지 않을까요? 저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오늘도 전쟁 같은 하루를 살고 계신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그 남편께서 이렇게 하면 고맙다, 고생한다 그런 얘기 종종 하시죠? 예, 네. 잘 해줍니다. 가끔 하는데요. 남편이 워낙 키도 크고 등치가 커서 옮겼다 내렸다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예. 그런 말을 할 때는 힘이 나죠. 큰 하여튼 위안이 되고요. 예. 나도 모르는 힘도 생길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꼭 해보시고 싶은 혹시 뭐 계획이나 꿈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 이제는 체력이 딸리더라고요. 노점 장사라 보따리를 싸가지고 가서 풀러서 또 싸가지고 와서 풀르고 그거를 할 체력이 딸려요. 그러니까 조그만 가게라도 하나 차려서 장사를 하는 게 소원이고요. 더 바람이 있다면 우리 아저씨가 더 좋아져서 더 이상 아프지만 않고 현재 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오늘 저마다의 고통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고영숙 씨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직 후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장 최수남. 강연 주제: 도전에 나이는 없다. 전국 소년체육대회 유도 금메달리스트 김광규. 강연 주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증장애 남편을 간병하는 곱창장수 고영숙. 강연 주제: 저마다의 고통. 인생의 뜨거운 감동을 만나는 시간, 강연 백도시입니다. 세 분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자, 먼저 최연소 강연자 김광규 군은 오늘 강연 소감이 어땠어요? 나쁘지 않았죠. 나쁘지 않.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 저 이거 이거 하느라 좀 많이 밤을 샜어요. 준비하느라고요. 네, 떨려가지고 근데 오늘 하나도 안 떨었거든요. 많이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 소년체육대회 나갈 때처럼 연습을 했네요. 더 했죠. 더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오늘 진외진주 할아버지가 이렇게 지켜보시는 데서 얘기를 해서 아마 더 떨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많이 떨렸어요. 아유, 네, 많이 떨렸는데도 침착해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강연 소감은요? 제가 사는 곳이 경기도 이천시 장원읍 끝자락에 살고 있습니다. 네. 아내하고 같이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니까 지금 TV 보고 있을 거예요. 네. 그 마을 분들이 저희 보고 네. 인꼬 부부라 하더라고요. 가면 밥 한번 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누구보다도 이 강한 우리 고영숙 씨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예, 저와 같이 이렇게 중증 장애인을 모시고 사는 모든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그 말씀이요. 용기를 내십시오. 네. 오늘 나오신 또 이 세 분이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나의 진짜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사시는 이 세 분에게 큰 행운이길 바라고요. 강현백도 씨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꿈이 확실하잖아요. 금메달리스트. 그래서 나도 저렇게 정말 꿈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도전은 나이가 없다고 하셨는데 저 같으면 그런 나이에 막 도전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그런 분들을 보면서 잘 이겨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강현백도 씨는 손난로이다. 강현백도 씨 화이팅! 강현백도 씨 사랑해요.